한 11월 말 정도 됐었을 때예요. 그때 초겨울이잖아요. 날씨가 막 추운데 제가 멀리 출장을 가야 돼서 지하철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한 새벽 4시 반 정도 됐었어요. 되게 좀 거뭇거뭇한 때였는데 저쪽 앞에 어떤 여성분이 길가에 이렇게 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옷차림이 좀 얇은 것 같아서 날씨에 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봤어요. 얼굴 쪽을.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되셔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저는 2009년부터 비영리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장애인권법센터는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거나 굉장히 가난하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일을 무료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공짜 변호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좀 막 궁금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의뢰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되게 결핍된 사람, 부족한 사람, 많이 결여된 사람.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불쌍하고 불우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작용으로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좋은 일 하시네요. 엄청 대단하신 일 하시네요. 막 이러세요. 훌륭한 일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살짝 불편하거나 갸우뚱해요. 아닌데? 제가 왜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 3개를 들어보시고 한번 답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라 씨예요. 저는 변호사여서 제가 직접 지원한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릴 순 없어요. 가상의 인물 사라 씨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사라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적 장애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학교를 다니기는 했는데 이게 학생으로서 배우려고 이렇게 학교를 막 가고 그게 아니고 가면은 뭔가 계속 돌봄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동등한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기 좀 어려웠고요. 지금은 그 원가정에서 이제 나와서 나라에서 주는 아주 작은 집에서 나라에서 주는 작은 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됐냐? 이분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만나게 됐는데 사건 내용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아서 제가 만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라 씨, 저 혹시 놀러 가도 되나요? 놀러 오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려운 얘기할 때는 달달한 거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딱 사가지고 사라 씨 집으로 놀러 갔어요. 그 조그만 집에서 그 케이크를 막 이렇게 퍼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건이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꾸 눈에 걸리고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랑 상담을 이렇게 좋아서 막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표정이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상담을 잘 마치고 그때 마음이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물어봤어요. 사라씨,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랬더니 사라씨가 짜증나 죽겠어요. 확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줘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좋지 않은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라씨의 성을 침해하기 위해서, 성을 대상화하기 위해서 나쁜 메시지들,
나쁜 영상들, 나쁜 제안들이나 협박 비슷한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차단을 하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혹시 이 동네에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싹 다 감옥 보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너무 제가 또 반가운 마음에 다 증거를 모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다 증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경찰에 다 연락을 해서 싹 다 구속시켰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막 통쾌하고 그럴 텐데 사실 제가 변호사로 일하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로도 일하고 있어서 그거 그대로 두면은 이게 보복을 당하거나 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이제 거기서 지원할 것들을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면 왠지 제가 되게 막 베풀고 우리 사라씨는 저한테 막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이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몇 번씩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만나게 됐는데요.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작은 플라스틱 팔찌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받아드는데 눈물이 왁칵 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냐면 맨 처음에 우리 케이크 퍼먹으면서 상담하던 날 그분이 그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팔찌를 하고 있으셨는데 그게 색깔이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어디서 샀냐고 나도 사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표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멀리까지 이사 가셨는데 제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나를 만나는데 그걸 주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모험을 해서 다녀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단순히 감동이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여성분이 3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걸 기대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사람은 결핍된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모자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살면서 그 힘든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나 이렇게 마음이 시키네? 해봐야겠네? 그러면서 실천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떠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도와주는 관계 같나요?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민수 이야기예요. 민수는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부모님한테 아동학대를 당한다 뭐 이래가지고 신고가 돼가지고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동학대 피해자를 도와주는 변호사로 만나게 된 건데 이 부모님이 별로 협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조사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멈칫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꾀를 내야 돼서 법을 찾아서 이제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선생님, 민수랑 수업 시간에 잠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배려해 주세요. 근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그렇게 하기로 돼서 제가 학교에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 또 제 마음이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민수라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민수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민수가 막 뭐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막 얘기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손잡고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학교 탈출해요. 학교 탈출합시다. 이러고 교문 밖을 박차고 나왔어요. 근데 뭐 멀리 가진 않았고요. 거기 앞에서 뭐 아이스크림이랑 뭐 떡볶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근처에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시껄렁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이가 진짜 비밀을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겪고 있던 학교폭력이었어요. 이 아이가 집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던 중요한 이유가 학교폭력이었는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사건의 상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사건 방향을 잡고 집이랑 또 주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민수랑 나눴던 이 대화나 이런 것들도 일방적 도움일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시작했어요, 이 일을. 그런데 가만히 사건을 하면 할수록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뭔가 가난하고 불우하고 이렇게 낙인 찍는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 슬픔이나 비밀을 갖고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이 뭐가 많이 결여되고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한번 따뜻하게 쿡 찔러주는 그 참견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나면서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없어져서 평생 한쪽 눈으로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이 장애인이니까 저런 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엄청 숭고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살짝 참견하고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그거를 선한 오지랖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힐렁힐렁힐렁 하는데 딱 반보만 더 나가보는 거. 그게 선한 오지랖이더라고요. 더 멋진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선한 오지랖 그리고 그걸 인해서 변화되는 관계는요. 한쪽이 엄청 완전하고 한쪽이 엄청 부족하고 뭐 이런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저는 아이가 3명 있어요. 막내가 뱃속에서 이제 2달 있으면 나와요. 그럼 배가 이만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막 일을 하러 다니는데 첫째 딸이 엄마 나 목이 아파 이러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뼈에 암이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존율이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너무 치명적인 병이고 그때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아이를 잘 낳는 것도 중요한데 첫째 아이를 안전하게 고쳐야 된다, 낫게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아주 간절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 상담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 누가 저한테 원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상담 거절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또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저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냥 단칼에 탁 이렇게 하기가 좀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분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정을 듣더니 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 어디에 가서 뭐를 검사를 해서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고급 정보.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초기에 그 방향을 잘 잡아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새 아이들 모두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이런 작은 일렁임을 따를 때 그런 큰 임팩트가 벌어지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거는요 그 일방적인 희생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는 힘들어서 못해요. 아무리 큰 용기를 내도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관찰해보는 거. 잠깐 이상한데? 멈추고 뭐지?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를 막 쳐다보면서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같이 째려봐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 마음에 용기가 피어나서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오지랖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위가 높아도 있고요. 돈이 많아도 있어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비밀들을 다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을 누군가가 관찰하고 찾아가지고 따뜻한 참견을 해주면 그래서 그 진심이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라 씨는 평생 자기가 귀찮아서, 무료해서, 지루해서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감행하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민수는 누구에게도 평생 얘기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새벽에 만난 그 여성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을까? 저도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세웠을까요? 네, 세웠겠죠? 세웠는데 저도 뭐를 해야 될지 약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서, 너무 가까이는 안 가고, 괜찮으세요?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쳐다보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짝만 조금 더 다가갔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려서 혹시 너무 힘들면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또 지하철역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막 일을 처리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속으로 막 빌게도 되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정작 제가 막 힘이 나는 그런 하루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결핍과 결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변호사로 일하지만 제가 완전한 해결사가 되겠다고 이 일을 하지 않아요. 다만 가끔 마음에 그 일렁임 있잖아요. 두근두근 일렁일렁 하는 거, 그런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쳐다봐주고 그 결여를 채워주는 오지랖, 따뜻한 오지랖, 그런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한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돌아가셔서 마음이 어쩌다가 그렇게 일렁함이 올 때,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실래요? 기대하지 않았던 마법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